그래서 FFF를 구하는 몇 개 이게 우선 제일 쉬운 것부터 과연 FFF 그러니까 이게 공면에서의 거리가 그러니까 거리를 만들어 주느냐 지금 랭스가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얘는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제일 심플한 공면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플레인을 잡아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평면을 잡아보게 되면은 평면 위에 있는 이 각점은 이제 뭘로 파라메트라이즈가 돼요? 평면은 파라메트라이즈 시킬 때 그냥 데카르트 좌표계 XY 있으면 바로 파라메트라이즈 게임 끝. 그래서 평면의 각점은 XY가 됩니다. 자, 그래서 X 벡터는 뭘로 잡아주면 되냐면 바로 XY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X 벡터의 X방향 편미분은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 벡터의 Y방향 성분은 0,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E라고 하는 친구는 X 벡터의 X 벡터를 X로 편미분한 거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F는 두 벡터의 내적 0, G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FFF, First Fundamental Form, 평면에 대한 First, 저거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미분해야 될 친구 여기서 지금 DT가 빠졌구나. 이 First 이 DT를 갖다가 루트 안으로 집어넣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irst 폼이기 때문에 이 DT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DT의 제곱으로 해서 DT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DU DT에서 DT의 제곱을 지울 거고 그래서 First Fundamental Form은 2의 DU의 스퀘어 둘 F의 DU DV 그죠? 플러스 G배의 DV의 스퀘어 오케이? 그래서 얘의 First Fundamental Form은 바로 DX의 스퀘어 U가 X죠? 2는 1이고 F는 DY의 스퀘어 바로 이것이 뭐냐면 미소 거리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 즉 First Fundamental Form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면에 제일 잘 어울리게 되는 미소 거리의 길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콘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FFF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X 벡터가 U하고 V에 의존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A의 U의 코사인 V, A의 U의 사인 V, 그 다음에 U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의 FFF를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결국 1 플러스 A의 제곱에 DU의 스퀘어 플러스 A제곱 U제곱에 DV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호목으로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구가 됐든 콘이 됐든 엘립소이드 타원체가 됐든 오케이?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또는 토러스가 됐든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공면을 어떤 주어진 면을 두 개의 변수로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변수로 파라메트라이즈 시킬 수 있으면은 실제로 보면은 두 개의 파라메트라이즈로 변수로 해서 매스메티카에서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막 함수를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공면을 3D 플로팅 시켜 매스메티카에서 그러면 생판 처음 본 커브 공면이 나와 무슨 마그마가 나올 것 같은 어떤 협곡을 만들고 뭐 이상한 산맥을 뭐 함수를 막 지저분하게 막 로그 집어넣고 뭐 사인 집어넣고 막 엄청나게 그걸 사람은 못 그려요. 근데 매스메틱은 그려주죠. 3D 플로트를.
그럼 그 매스마티카에서 3D 플로트를 할 때 내가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그 파라미터라이즈. 그럼 저 그림에 대한 공면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생각, 각 점에서의 노멀 벡터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런 협곡을 따라가는 그 커브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을 매스매티카로 시뮬레이션 시키면은 그 자연을 직접 탐사하지 않고 길이를 스케일하여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인체를 갖다가 자기의 몸을 갖다가 우리의 몸은 매니폴드인데 우리의 몸을 갖다가 뭐 그래픽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시켰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몸 같은 경우는 매니폴드니까 부분 여기는 뭐 원통 닮았고 여기는 뭘 닮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리 그러니까 요 패치는 누굴 닮았고 요 패치는 어떤 도형을 닮았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로컬리 뭘로 파라메트라이즈 시키고 여기를 또 뭘로 파라메트라이즈 시키고 그러면 여기 따라갈 때 그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몸의 굴곡하고 관련되죠. 얘가 운동을 많이 해서 식스팩이 있다든가 그러면 식스팩 그 지오메트리에 맞는 좌표계를 잡아서 식스팩을 따라갈 때 말이야. 아니면 나처럼 똥배가 나왔으면 이 똥배에 맞는 그런 커브. 내 거는 좀 쉬워 지오메트리가. 근데 식스팩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기 때문에 식스팩 같은 경우는 그냥 길이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FFF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파라메트라이즈 시켜서 3D 플로트를 갖다가 매스매티카에서 시켰더니 진짜 식스팩의 굴곡이 나왔어. 그러면 식스팩은 저렇게 파라메트라이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식스팩이 됐든 뭐가 됐든 오르락내리락니까 극대극소만 좀 조사하면은 이쪽 방향, 이 방향으로의 극대극소만 조사하면 만들 수 있고. 그럼 거기서 first FFF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얘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때 바로 이 U를 갖다가 그 T의 함수로 넣어줘가지고, 그죠? U를 T의 함수에 넣어줘가지고 커브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진짜 커베처하고 곡면이 얼마나 휘었느냐, 곡면이 얼마나 휘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것은 곡면의 커베처랑은 상관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곡면의 커베처랑 얘기할 때는 요점에서의 이 평면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이 커브랑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과 얼마 떨어져 있느냐가 바로 커베처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여기를 쫓아가는 이 커브랑 요만침을 갔을 때 이 깊이가 길면 길수록 많이 휘어졌다는 얘기고, 자 봅시다. 평면이 돼버리면 여기를 지나가는 거랑 얘의 저 평면을 지나갈 때 높이 차이가 0이 되죠. 커브치가 0이 되는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곡면을 따라가는 요놈과 그 다음에 요놈 사이에 수직 거리를 갖다가 계산해서 곡면이 얼마나 휘어졌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그 소위 얘기하는 SFF,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 된다는 얘기. 바로 그 세컨드 펀더멘탈 폼에서 곡률이 나오고 아인슈타인 방정식 이론도 다 세컨드 펀더멘탈 폼하고 관련이 된다. 자, 오늘은 오늘 시간에는 이 FF에서 유도되는 소위 얘기하는 면적, 속칭 얘기하게 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로컬리, 자, 우리가 넓이 요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 넓이 요소를 잡을 때는 로컬리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고 넓이 요소를 잡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휘어지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거든, 사각형의 넓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잡아줘야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를 쓸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점 주위에서 만약에 미소 면적 단위를 갖다가 쓰고 싶으면은 바로 이러한 저평면에 놓여 있는 이제 XU라는 벡터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XV라는 이런 친구가 있겠죠, 그죠? 자, XU하고 XV가 수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수직이든 수직이 아니든지 간에 얘네들의 외적의 곱이 바로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얘에다가 결국은 뭘 곱한 거? 그래서 요 XU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라운드 x에 라운드 u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du를 곱하면 바로 요 길이가 되고, 그죠? 요거는 바로 요 길이는 바로 뭐가 되냐면 xv에다가 결국 그러니까 라운드 x 라운드 v에다가 dv를, 그죠? 따라서 소위 얘는 이러한 경우에 미소 넓이 요소는 뭐가 되냐면은 라운드 x의 라운드 u하고 외적 라운드 x의 라운드 v. 자, 외적을 시켜주는 이유는 평행사변형일 때 사이각에 사인을 곱해주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이놈의 크기가 될 거고 여기에 du, dv를 해준 것이 바로 길이 요소가 된다는, 그러니까 넓이가 된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요놈의 크기, 넓이 요소는 xu 곱하기 xv 한 놈과 xu 곱하기 xv 한 놈의 내적에서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실물리에서 공부한 것처럼 a 곱하기 b 도트 c 곱하기 d. 그러니까 앞 뒤 빼기 앞 뒤 앞. 오케이? 그러니까 xu dd xv 빼기 앞뒤 xu xv 아이고 뒤앞 xv xu. 자, 그래서 바로 평행사변형의 그러니까 넓이에 들어가게 되는 이 파트가 뭐가 되냐면 바로 얘는 E하고 G, 여기는 F의 스케일. 즉, first fundamental form의 각 계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저놈의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이 크기니까 여기는 누가 된다? 루트 EG-F 스퀘어의 du, d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공면에서의 넓이는 결국 공면에서의 넓이 a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dA. 이건 적분 두 개가 되겠죠, 그죠? 요 방향 뭐 해가지고 해주고 여기에 da지. 요것은 결국 뭐가 된다? 루트의 EG-F 스퀘어 du, dv 이런 식으로 결국 넓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홈워크는 아까 분명히 써줬어요. 공을 두 개의 파라미터로 나타내줬죠, 그죠? 세타와 피로 나타내줬다는 얘기. 그럼 바로 요거요, d 세타, d 피가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홈워크는 공의 넓이. 그래서 반지름은 1로 하면 되죠. 그럼 당연히 반지름이 1인 공의 표면적이 되는 거죠. 넓이니까. 공 전체를 에워싸는 넓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4파이 r제곱에서 r이 1이니까 4파이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해보면 아마 사인 세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 사인 세타로 나오고 d 세타, d 피. 오케이? 세타 방향, 피 방향.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던킨 도너츠의 넓이를 알 수가 있어요. 표면적을. 던킨 도너츠의 표면적을 안다는 것은 나중에 던킨 도너츠, 생도너츠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하얀 크림으로 발랐을 때 크림의 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얀 크림 코팅을 시켰을 때, 오케이? 물론 던킨 도너츠 주인이 이렇게 리만 기하까지 공부하고 하진 않겠지만 거기 적힌 매뉴얼대로 집어넣겠지만 아니면 대충 아무거나 만드는 이렇게 하고 노하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합리적으로 남기지 않고 만약에 이 묻히는 치즈가루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면은 오늘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PPL 던킨 도너츠 광고가 돼서 상관없다. 우리밖에 안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저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튜브를 만들 때 원 가죽을 얼마만큼 집어넣어서 튜브를 만들 것인가 할 때 튜브 토러스죠. 수영장 검은 튜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무 타이어 튜브를 얘기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명 튜브 있잖아요. 부는 거 말고 아예 불어서 바퀴 튜브처럼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온 거. 그 고무로 만들잖아요. 고무로 만들었을 때
하나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고물 양이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다 계산되어 있어요. 광학용으로. 토러스의 넓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쪽 반지름이 얼마고 공식이 있어요. 위키 가서 찾아보면 될 거고. 안쪽 반지름이 얼마, 바깥쪽 반지름이 얼마만 알면은 그 다음에 얘를 놨을 때 그 높이, 그러니까 가늘게 도너츠를 만들 수도 있고 뚱뚱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안쪽 반지름과 바깥쪽 반지름만으로는 안 되죠. 높이도 필요하다는 얘기. 그랬을 때 건널비가 얼마가 되느냐 다 계산되어 있을 거야 아마. 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회전체의 최적 문제를 통해서 토러스의 부피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공을 돌리면 토러스가 되니까. 공을 이렇게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회전체의 최적 문제를 갖고도 토러스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아마 수학에서 토러스 비슷하게 다루긴 다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토러스인지 모르고 다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짜 커버처, 다시 말해서 곡면이 얼마만큼 저평면과 멀어지느냐 점점. 이게 살짝만 가도 이게 많이 휘어졌다는 얘기는 살짝만 가도 저평면과 살짝만 가도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커버처가 굉장히 큰 측면이에요. 낭떠러지. 근데 이게 완만히 내려가게 되면 거의 경산지 아닌지 모르게 천천히 내려가면은 결국 같은 거리를 가는데 한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누가? 가우스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가우스가 전개한 커베처를 보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세컨드 펀더멘탈. 근데 가우스 커베처를 계산할 때 바로 또 뭐가 쓰이냐면 퍼스트 펀더멘탈 폼 FFF가 쓰여요. 그래서 결국 FFF가 그래서 가우스 커베처라는 자체가 SFF만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SFF와 즉 떨어진 거리와 동시에 FFF의 그 B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가지가 다 쓰인다는 거죠. 퍼스트하고 세컨드가.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